안녕하세요. 벌써 11월입니다. 날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네요. 최근에 신종자본증권,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이행 관련해서 이야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좀 지엽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제가 가입자 영상에 따로 남겨서 전체 영상으로 안 올리고 좀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것도 그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이행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걸 저한테 물어보는 건 아니고 제가 우연히 뭐 운이 좋다고 하면 좋고 나쁘다고 하면 나쁜데 이 신종자본증권 차환이라든지 발행 그리고 뭐 지급보증 이런 거 관련해서 실제 업무를 몇 년 동안 해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지인들이 저한테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 콜옵션 미이행이 어떤 의미냐. 그래서 이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전체 영상으로 찍게 됐습니다. 기사를 그냥 보면 신종자본증권 뭐시기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콜옵션이 어쩌고 나오고 그래서 어려운 말이 잔뜩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그냥 바로 이해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해될 거예요. 이 기사 내용 보지도 않아도 그냥 제목만 봐도 이해가 됩니다. 콜옵션 미잉 그냥 이해가 되죠.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기사 내용을 봐도 모르실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어려운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정말 쉽게 제가 이해할 때 했던 방법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지금 레고랜드 2랑 연결을 해서 채권 시스템의 위기,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위기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떤지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사건의 발단을 말씀을 드리면 흥국생명이 5년 전에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을 해서 자본을 확충을 한 거예요.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그 계약상 신종자본증권을 인수해 갔던 사람들한테 흥국생명이 다시 되사줘야 되는 옵션이 있었어요. 콜옵션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관행상 콜옵션을 행사해서 다시 되사주고 되사줄 돈이 없다 보니까 신종자본증권을 재발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재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이 발행이 연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행사 못한 상태가 된 겁니다. 일단 신종자본증권이라고 하면 좀 어려워요. 신종에다가 자본증권이라는데 왜 상환을 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뭐냐면 옛날에 연구체입니다. 여기 네이버 바로 찾아보면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 성격을 동시에 지닌 하이브리드 채권으로 재무지표 산정 때 은행의 자본으로 인정된다. 주식처럼 만기가 없거나 매우 긴 채권으로 이런 특성을 살려 연구체라고도 불린다라고 돼 있는데 쉽게 말해서 기업이나 어떤 주체들이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빌리는 게 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도 있고 뭐 개인 간 거래를 할 수도 있고 회사채를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기가 보통 정해지죠. 통상적인 만기는 단기라고 하면 6에서 1년 정도 되고 뭐 중기라고 하면 장기라고 하면 3년부터 시작이죠 보통. 그래서 길게는 뭐 10년, 20년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최근에 40년짜리도 있고요. 근데 이게 그 기업이 빌릴 때 만기가 정말 긴 경우가 있어요. 30년 혹은 뭐 만기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상 상환에 압박이 덜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본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빌리면 부채로 잡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본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채라고도 불리고 만기가 없거나 매우 긴 채권 여기 나오죠. 이런 특성을 살려 영구채로도 불린다. 그러면 이것들은 자본으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원금을 상환할 의무는 없어요. 사전적으로 보면 그냥 쉽게만 보면. 그래서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이자를 내게 돼 있죠. 뭐 예를 들어서 4%를 낸다면 4%를 내게 되고 7%라고 하면 7%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신용도에 따라 결정이 되죠. 자, 여기 신용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따가 또 얘기 나오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럼 이게 그냥 간단한 게 됩니다. 근데 왜 안 갚아도 된다면서 뭐 콜옵션 이게 왜 나오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계약서를 자세히 발행할 때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거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영구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과연 이 4%, 7%이 정도 이자만 받고 영구적으로 투자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행하는 쪽에서도 영구적으로 진짜 발행하고 이거를 인수해 줄 사람을 찾으려면 좀 빡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붙이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나오는 게 콜옵션이에요. 쉽게 말해서 5년 뒤에 내가 다시 사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5년 뒤에 다시 사준다니까 뭐 실질적으로 5년짜리 채권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옵션이라고 붙어 있죠. 옵션이라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옵션,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 선택사항이라는 게 아니고 그 계약서상 선택사항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콜옵션을 행사 안 했다고 해서
얘네 이 신종자본증권 발행한 애들이 부도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콜옵션 설명은 이렇게 되고, 또 하나가 종종 붙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용도에 따라서 이 이자가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얘네 입장에서는 신종자본증권 영부채를 찍을 때 원화로 찍을 수도 있지만, 지금 한국생명 같은 경우는 USD 싱가포르에서 찍었잖아요. 이거를 외국에 나가서 찍으려면 신용도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한국 신용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대외적인 신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외적인 신용도가 없을 경우에는 금리 자체가 안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금리가 나오고 사준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때 뭘 하게 되냐면 신용보강을 하게 돼요. 이거 레고랜드 때 많이 들어보던 거죠. 신용보강. 뭐 지자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외 신인도가 있는 강력한 주체가 나타나서 지급보증을 서주게 됩니다. 야, 얘네가 5년 뒤에 콜옵션 행사 안 하면 이거 내가 다시 다 사줄게. 그래서 내가 인수하게 되니까 너네는 안심하고 이거 사라고 해요. 그러면 신용도도 지급보증, 그 신용보강을 한 애가 들어왔으니까 신용도도 맞춰지면서 금리가 낮아지고, 그리고 투자자들은 5년짜리 콜옵션 행사를 얘네가 얘기를 뒤에서 백업을 해주니까 더 안심하고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역할이 되게 커지는 거예요. 지급보증 역할이. 그리고 지급보증 한 애들은 뭐 자선사업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급보증이 들어갈 경우 대비한 옵션들을 또 넣습니다. 지급보증 계약서나 뭐 이런 것들에. 그래서 이게 지급보증까지 들어갔다면 콜옵션이 물고 물리게 돼요. 그리고 콜옵션 미이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결국 자기네들이 물리는 거기 때문에 무슨 식으로라든지 옵션을 행사하게끔 해요. 야, 너네 이거 국내에서 뭐 원화 발행해서 이거 갚은 다음에 연구체를 꺼라 라고 막 압박을 엄청 해요. 이게 뭐 거의 지급보증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담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콜옵션을 행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까지 보고 이제 기사를 보면 이해가 되죠. 맨 처음에 나왔던 기사는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콜 연기, 금융당국은 채무 불이행 문제 없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그냥 팩트 그대로 얘기만 한 거예요. 흥국생명이 연구체에 대해서 콜옵션을 행사를 안 한 거죠. 근데 금융당국은 채무 불이행은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해요. 둘 다 계약서상으로는 문제 없어요. 신종자본증권 콜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옵션이니까. 그리고 금융당국도 이건 옵션이니까 채무 불이행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이건 사태 진화라기보다는 그냥 팩트를 읊은 거예요. 야, 이거 이럴 수도 있어. 계약엔 문제 없어. 디폴트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그 지급 보증을 쓴 쪽에서 대지급을 거절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디폴트가 확실히 나는 거고 디폴트 상황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거는 옵션이니까 디폴트는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꼭 콜옵션 해야 하나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래서 얘네는 그냥 팩트를 읊은 거고, 이게 자꾸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이행에 시장 혼란 커지나 13년 만에 콜옵션 미이행사 발생. 13년 만에 발생이라는 거는 13년 전에 발생은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험사 등 국내 금융사 대외 신인도 저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살얼음판 속 위기관 증폭, 뭐 금융당국 선제적 진화, 이거 다 제가 여기 꼭 해야 하나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콜옵션 미이행에 시장 혼란 커지나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확충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니까 자기 자본 확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기 자본 확충을 신종자본증권으로 했고, 그게 지금 문제가 되게 생겼으니까 이제 시스템 위기다 뭐다라고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옵션이라고 했으면서 옵션 행사 안 한 거에 불과한데 왜 시장 혼란이라고 그러고 시스템 위기라고 그러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이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시장 관행. 꼭 콜옵션을 행사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옵션이기는 한데 13년 만에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관행이 상대적으로 강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이런 연구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콜옵션 시점이 되면 우리 콜옵션 행사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라는 얘기가 나와요. 문의가 오고. 근데 그렇게 콜옵션 미행사까지는 연결되지 않는 이유가 이 시장 관행이 생각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시장 관행에 따라서 콜옵션 미행사한 기업은 그 뒤에 USD 발행, 달러 발행, 그러니까 해외 발행 시장에서 굉장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흥국생명 같은 경우도 USD 발행이 앞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뭐 향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꼭 콜옵션을 행사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콜옵션 행사 안 한다고 디폴트, 채무 불이행, 부도는 아니지만 시장 관행에 따라서 그동안 투자자들이 5년짜리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던 거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게 지금 시장 관행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깨졌기 때문에 대외 신인도가 저하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자본시장 경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얘네가 한 번 안 했기 때문에 야, 한국에 있는 보험사들 이거 연구체 발행하면 5년 후에 미이행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게 시장이 정말 좋았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흥국생명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왜 콜옵션을 행사를 안 했냐 보면 콜옵션 미행사로 흥국생명은 향후 6개월간 연 7%에 달하는 이자 부담을 져야 되는데 이를 감수해야 할 정도로 연구체 발행이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연구체는 그냥 금리를 많이 주면 발행이 될 수도 있는데 얘네가 그거를 감당하면서까지 발행하기가 어려웠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얘네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면 이런 시장 관행을 몰랐을 리도 없는데 그냥 시장 관행을 깨고 콜옵션 미행사를 결정을 한 거예요. 그만큼 얘네는 발행이 잘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여기 기사에도 나오죠. 흥국생명이 이 같은 관행을 깨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레고랜드 사태로 연결은 시키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채무 불이행 상황이라고 나오지만 채무 불이행 상황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팩트로 말하면 이거랑은 엄연히 다른 사태예요. 근데 제가 뒤에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것들 이해하는 데 있어서 향후에 나올 수 있는 다른 형태는 이건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신용 보강이 나온 형태로는 콜옵션 미이행이 실제로 나오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발행사보다 신용 보강을 해준 애들이 더 힘이 세고 대외 신인도가 높기 때문에 신용 보강이라는 걸 해준 거잖아요. 근데 이 애들이 다 물리는 거예요. 5년 후에 내가 다시 사줄게, 다 사줄게. 얘네가 이자 지급 안 하면 내가 다 내줄게라고 하는 건데 얘네가 멀쩡한 상태에서 콜옵션 행사를 안 한다? 라고 하면 얘네 당연히 엿먹이는 거겠죠. 그럼 얘네가 그런 것도 대비를 안 하고 이거 지급 보증을 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처럼 옵션을 행사 안 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 불이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보강을 했을 때는 보통 이 발행 주체들이 콜옵션 미이행까지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 회사채를 발행해서 연구체 상환 해버리고 연구체는 나중에 재발행 뭐 이런 선택지들을 가져가기도 하죠. 그러면 5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는 같은데 이제 여기는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자본으로 연결이 됐었는데 그거를 상환을 회사채 발행해서 해버리면 자본이 빠지고 부채가 늘어나는 거라서 부채 비율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이렇게 하는 게 이 마켓 프랙티스를 깨는 것보다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해외에서 다시 USD 채권을 발행할 의도가 있다면요. 만약에 아니, 나는 이제 해외 안 나갈 거야. USD 채권 이제 안 해. 그냥 이거 깨고 뭐 우리나라 금융시장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상관없고 그냥 나만 일단 살고 보자. 그만큼 우리 어려워라고 하면 깨는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자꾸 레고랜드 2 사태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엄밀히 팩트만 말하면 시스템 위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디폴트가 아니에요. 그냥 옵션 미이행에 불과한 거죠. 근데 그 옵션이 문제가 뭐였냐면 시장 관행이라는 게 문제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얘네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시장이 얼어붙고 지금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조달도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앞에 레고랜드라는 사태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채권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미묘하게 달라져 있는 상태에서 시장 관행까지 무시한 상황이 나왔다. 그런 게 이제 의미가 커지면서 야 이거 시스템 위기 아니냐? 우리나라 채권 시장 얼어붙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회사들 외화 조달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나오면서 이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 행사와 관련된 일정 계획 등은 이미 인지했다.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영향과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 상환 및 채권 차량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얘네 입장에서도 금융당국이 야 하지 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옵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후폭풍이 정말 심각하게 된다면 뭐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당장 레고랜드 2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채권 시장 다 망했다.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야 이거 괜찮아. 얘네 그냥 옵션 행사 안 한 거일 뿐이야 라고 하기에도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와칭을 하면서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라든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시스템을 붕괴시킬 만한 위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에 달러가 부족해서 완전 달러 시장이 다 경색돼 버리고 원화 유통도 안 되고 이게 막 신용 경색으로 일순간에 이어지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그런 정도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혹시나 블랙스완의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시스템 위기로 연결되는 조짐이 있냐, 채권 시장을 보면서 막 금리가 미친 듯이 튀어오르고 뉴스를 보니까 USD 채권 발행이 줄줄이 다 실패하고 우리나라에 달러가 안 돌고 그러면 이제 좀 심각하게 봐야겠죠. 우리나라에 달러가 안 도는 정도는 지금 정도는 전혀 아니고 2020년 3월에 사실 우리나라 그 채권 시장이 되게 위험했었거든요. 회사채 시장이. 달러가 전혀 안 돌았습니다. 호가 자체도 없었고 아예 달러 발행조차 안 됐어요. 국가 신인도 정도에 있는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좋은 회사들도 아예 발행 자체가 안 되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일반 주체들이 달러를 가지고 있음에도 야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달러를 시중에서 무차별적으로 땡겼어요. 그냥 있는데도 막 땡겼습니다. 그래갖고 없는 달러가 더 없어지고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이런 얘기들은 이게 좀 지역적인 얘기이기도 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심 있으신 분만 좀 보실 수 있도록 가입자 영상으로 올려놓고는 하는데 이번 거는 화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전체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알면 좋은 거니까 전체 영상으로 한번 올릴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